자, 뭐 방금 들어온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1차 투표에서 김성태 의원이 과반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 후보와 함께 김성태, 함진규 조가 55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겨서 108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절반이 54표니까 한 표 넘어서 1차에서 당선이 됐고요. 참고로 홍문종, 이채익 조는 35표, 한선교, 이주영 조는 17표 이렇게 됐습니다. 총 투표는 108명, 불참 4명, 당원권 정지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의원이 4명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자 재밌는 결과예요. 지금 김 전 의원도 방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요즘 원내대표 경선에서 1차 투표에서 당선이 되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예. 뭐 어느 당이든지 마찬가지로 1차 투표에서 끝나는 경우가 진짜 참 드문데 네. 잠깐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쉬는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최경환, 이우현 뭐 이 두 분, 그러니까 지금 불참한 분이 4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 4명 중에 2명 정도만 오면 일단 정적수가 좀 변화가 있고 이분들은 박이니까 예. 아마 홍문종 그 라인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김성태 의원이 과반을 못 넘는 거지 않습니까? 1차 그렇죠. 투표 때. 그랬으면 2차로 갔을 때 실제 또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뭐 운이죠, 뭐. 예. 어쩌겠습니까? 저는요. 네. 이 결과를 딱 보면서 김성태 의원 지금 와 큰일 날 뻔했다.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은데요. 오싹했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 한 표 겨우 된 거거든요. 지금 한 표 차이로 1차에서 된 겁니다. 예. 그럼 진짜 아까 말씀하신 최경환, 이우현 이 두 사람이 와서 홍문종 의원한테 투표했으면 2차 가면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성교, 이주영 이 조는 본인들은 중립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친박 쪽이 좀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이 표가 김성태 의원 쪽으로 많이 갈까 홍문종 의원 쪽으로 많이 갈까 저는 아마 대부분이 홍문종 의원 쪽으로 갈 거로 봅니다. 그럼 결선 투표가 이건 모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투표 결과를 보고 느낀 거 자유한국당 여전히 친박이 세구나. 아니 그럴 수밖에 예. 없어. 이게 홍문종, 그렇죠. 이채익 조가 35표. 예. 놀라운 숫자예요. 놀라운 숫자죠. 네. 물론 자유한국당에 지금 대부분 뭐 중진들 빼고 초주자 재선자 많지 않습니까? 19대 누가 공천했죠? 친박 공천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 했어요. 20대 누구 공천이죠? 친박 공천입니다. 박 전 대통령 했습니다. 친박이 2번 8년을 공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숫자상으로는 친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계멸 위기에 왔을 때 네. 그래도 지금 친박이 용퇴를 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이 태어나게 좀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35표나 나왔고 2차 투표 넘어갔으면 질 뻔했다라는 이 투표 결과를 보면 정말 여전히 친박은 세고 홍준표 대표도 지금 일단은 김성태 의원이 됐으니까 조언을 하겠지만 예. 앞으로 좀 굉장히 이 투표 결과 놓고 좀 골머리에 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보죠. 어떻게 될지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근데 사실은 이제 김성태 의원이 요즘 약간 막말성 발언들이라 해야 될까요? 뭐 좀 공격을 강하게 하려고 본인의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원내 대표가 되면 협상의 주체가 되니까 네. 실제 그동안 해왔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제 그동안 최근에 한 일주일간의 일은 선거에 임해야 되니까 후보로서 선거용이었겠죠. 예, 내가 좀 강성이다 이제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막상 당선이 돼서 원내대표를 한다손 치면 나머지 두 후보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대화가 가능한 범주에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선교 의원이나 홍문정 의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성향들이나 이런 것들 좀 있으니까 네. 다만 이분이 이제 계속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치적 스탠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김성태 정치적 스탠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계속 못해 놓으니까 예. 그게 결국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 자체의 스탠스를 대표로서 어떻게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그림을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못 그려낼 것 같아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역학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은 그 원내 대표는 그 일종의 당 대표의 이진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홍준표 대표 측의 지원을 받아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숨 놓긴 했죠. 뭐 골머리 좀 썩긴 썩겠으나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원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래 전략과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예산안 할 때도 보면 정우택 대표 전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가 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내까지 본인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쨌든 친홍 그래 김성태 의원은 친홍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지만 친홍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선거에 그렇죠. 서로 손을 잡았을 뿐이지. 그러면 언론도 친홍 사실. 비용할 때는 뭐 그렇게 하니까요. 어쨌든 이제 본인과 지금 같이 스탠스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당선이 돼서 나름대로는 좀 힘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이번에 반면에 역시 친박의 어떤 나름대로의 결집력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앞으로 이 친박들과의 관계 설정이 두고두고 좀 골머리를 썩을 것 같긴 해요. 이제는 이제 친박이라기보다 뭔가 하여튼 그 반홍 세력으로 반홍 자리매김을 그렇죠. 하겠죠. 예? 반홍 세력이요. 아무래도 바른정당에서 다시 돌아온 의원들은 전부 다 김성태 의원한테 투표를 했을까요?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알 수는 없는 일이라 세상에 제일 어려운 투표가 국회 원내대표 선거라고 다들 말하긴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이 원내대표가 다음번 상임위 배정이 또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들이나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문제로 그렇죠. 얘기를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얘기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나왔네요. 최경환 의원 이제 체포 동의안을 그 영장을 치겠다. 저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왜 검찰이 이 타임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는 거면 세상에 다 압니다. 그렇죠. 나오는지 안 오는지 나중 문제더라도 어쨌든 지금 나온 진술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회의 국회에다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김광진 전 의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본회의 때 보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2일이에요. 그 22일 날 끝난다면서요. 본회의 임시회가. 그러면 그다음에 24, 25 서로 별도 기일을 잡아서 체포동의안 청구하고 처리가 되면 영장실심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요. 이 체포동의안은 거는 귀찮은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능성은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만 부결될 확률이 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본회의가 22일까지 끝나면 22, 23, 24 때 처리될 걸. 왜 지금 그거를 체포동의안이라는 귀찮은 절차를 거치지? 그냥 있다가 본회의 딱 끝나고 20일 날 끝나면 임시회 23일 날 그냥 청구해가지고 영장실심사 24, 25 크리스마스 때 받게 하면 되지. 왜 이런 귀찮은 절차를 거치지? 지나서 하겠죠. 어쨌든요. 왜 그 귀찮은 절차를 거칠까라는 그런 저는 의구심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답을 얻었습니까? 답은 모르죠. 검찰에 물어봤다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일각에서는 아예 뭐 나중에 하면은 최경환 의원 봐준다는 모양새 보일까봐 그러는 거야라는 말씀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이 정부에서 최경환 의원을 검찰이 봐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의 어떤 소문 의도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검찰은 자유한국당에 폭탄 하나 떨어뜨린 거고 본인의 의도였든 의도지 않든 간에 저는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이 문제가 좀 변수를 작용했다고 봅니다. 친박의 표가 좀 나오는 데는. 왜냐하면 공교롭게 오늘 원내대표 경선 있는 날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정견 발표 하잖아요. 원내대표 경선 할 때.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진 못했으나 이 얘기 안 나왔겠습니까? 홍문종 의원 입에서 이 얘기 안 나왔겠어요? 야, 우리 다 죽는 거야. 검찰 이거 봐. 이 영장 청구한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우리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아마 친박들의 그런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나왔을 확률이 높고 아마 그런 거로 인해서 친박의 표들이 예상보다 좀 더 나온 게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검찰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체포동의안 문제로 자유한국당에 폭탄 하나 떡 터뜨린 거죠. 그리고 그 폭탄은 아마 20일, 23일까지 계속 갈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자유한국당에 던진 폭탄이라기보다 검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정기국회가 11일 날 끝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11일이면 뭐 하루 이틀 기다려서 그러니까 한
8일 9일쯤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야 된다고 막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한 2, 3일 기다리는 건데 굳이 체포영장을 치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11일 날 정기국회 끝나려고 하는데 다시 본회의를 연장해 버렸지 않습니까? 회기를. 예. 그런 측면을 보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열흘이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의 국회가 그 시기에 끝내준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다,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체포영장을 친 것 같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으로 이걸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을 시킬 거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회가 동의를 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것처럼 네. 하는 거지만 구속영장이라고 그렇진 하는 것은 다시 또 법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구속영장이 나와 있고 국회 동의안이 올라가 있더라도 조사를 받으러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모습으로 본인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 당 소속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 이걸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2차 폭까지 검찰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예. 자유한국당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다 반대한다 하더라도요. 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연히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의당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적 과반수, 추석 과반수 넘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사실 본인들의 어떤 표를 가지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건 아니거든요. 과반수니까 이번 예산안 처리해서 보셨듯이.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 이걸 당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동료 의원인데 찬성합시다. 말하기도 못하고 그것도 반대합니다. 그럼 또 너희들은 적폐다 이 얘기 나올 거니까 굉장히 스탠스가 애매해진 거죠. 더군다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첫 번째 어떤 미션이 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 당론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다. 아마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저기 보육지층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표결 불참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국회의원이요. 네. 입법이든 예산안이든 그리고 이 체포 동의안이든 본인의 의사는 명백히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죠. 물론 그렇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표결 불참도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거 무기명 투표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찬성하면 찬성 쓰시고 반대하면 반대 이거 넣는 거죠. 막대기 같은 거. 네. 안 해봐서 제가 그거 넣는 겁니다. 이거 요즘은 전자투표. 이건 예. 이 무기명 투표니까 이거 무기명도 그렇습니까? 뭐 전자는 있어요. 예. 어쨌든요. 예. 근데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는 그 명분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투표를 할 자격이 있는지가 이제 의문이다. 뭐 이런 명분을 아마 내세웠더라고요. 정치적으로는 그 고려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지만 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책임을 되겠죠. 이제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 속마음은 더불어민주당도 몇 표 좀 찍은 것 같고 정의당도 몇 표 찍은 것 같고 국민의당도 찍은 것 같고 예. 근데 왜 다 우리한테 욕을 뒤집어 쓰냐. 그렇죠. 예. 우리 당 의원들은 체포해 가라고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말 안 믿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고 알아서 결정하시라. 인사 관련한 투표하다 보면 매번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 다 찍었다. 근데 다른 당이 안 찍어서 그런 거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욕을 다 먹어야 되는 거니까 가결이 돼도 부결이 돼도 그렇죠.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가결이 됐는데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됐어요. 네. 그럼 자유한국당 108명 중에서 한 100명 가까이가 부표를 그렇지. 찍었나면 그렇죠. 그럼 또 너희들은 적폐다 이 얘기 나올 테니까 부담스러운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면 정정당의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 의사표현이 이제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 더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무기명 투표 얘기잖아요.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하는 이유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 잡아가라는 거를 내가 찬성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가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이런 체포동의안 같은 거 인사와 관련된 걸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예. 있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기명으로 해도 크게 무방을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뭐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바꿔 나갈 필요성은 있겠지만 예. 현재까지의 국회 상황으로 보면 그냥 무기명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큰 문제다 이렇게 여겨지진 않거든요. 여론은 좀 안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공개하면 네. 좋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신데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제 4년마다 새로 뽑는 거고 그 4년마다 새로 뽑을 때 사실 그 원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유권자들이 이 사람의 지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결과를 갖고 판단하는 거고 의정 활동 결과라는 거는 그 투표 성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런 그 뭐 체포동의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투표에서 이 사람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알 권리가 제한받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의 알 권리 때문에 국회에서 투표를 원칙적으로 기명 투표를 하는 거죠. 예. 띵 누르면 이름에 불 들어오죠. 그렇죠. 그 예. 전자투표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입법안 예산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증세에 동의했는지 반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그러니까요. 하는 게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사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 300명이다 보니까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이 300명이 4년 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제명하는 것들, 탄핵하는 것들, 인사 동의하고 반대하는 것들을 대놓고 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 사실은 예. 선거에 있어서 비밀 투표 원칙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좀 넓게 해서 과장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에 관한 것도 굳이 비교하자면 선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좀 양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래요? 불체포 특권이 만약에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 때문에 동료 의원 감싸기 악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다음에 개헌할 때 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는 게 맞지. 그거를 불체포 특권의 그 체포동의안 그 부분을 뭐 기명으로 바꾼다고 해서 저는 사태가 나아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차라리 개헌해서 불체포 특권을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의외로 두 분 다 이 그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하는 게 맞다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면이 있네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뭐 정확하게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국민들도 알고 싶겠죠. 근데 예. 지금 논의가 이 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옳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회에서의 무기명 투표는 사실 아주 많은 그 횟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 국회의원을 잡아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 말고도 일반적인 인사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예.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로 통으로 그냥 다 공개하는 거로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랑은 좀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입에 대한 얘기 잠깐 좀 나눠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씨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갖고 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설전이 벌어졌어요. 씨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대통령대 예우 차원에서 예. 조금 문제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대통령 각하, 뭐 얼마 전 이국종 교수 이제 대통령 각하 그러던데 대통령 각하다 하면 이건 뭐 이제 무식 중에 나온 말일 텐데 되게 대통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찬성하는 대통령, 지지하는 대통령이든 반대하는 대통령이든 간에 네.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예우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보수 네. 대통령이든 진보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 수 있죠. 예전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당시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하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설화가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친박 의원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강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네. 그때 조원진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것들. 를 생각을 해보면 본인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또 누구보다도 굉장히 분개했던 사람인데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욕을 한 건 아니지만 현직 우리 국가 원수를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건 그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듣기에 거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원진 의원이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하나 더 재밌는 거 이거를 굉장히 막 나무랬던 사람 홍익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귀태. 그렇죠. 홍익표 의원 본인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귀태 발언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와서 홍익표 누구죠? 조원진 의원한테 굉장히 이제 무례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재밌었어요.
뭐라 그랬죠? 조원진 군이라고 그랬나요? 원진군. 예, 원진군 그러지 마세요라는 거. 예, 그건 좀 재밌게 봤습니다. 김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이분이 그 실제 어떤 내용의 측면이라기보다 본인이 이제 한석밖에 없는 당의 대표이자 원내대표이자 모든 걸 다 하는 분으로서 그냥 관심을 갖고 싶어서 하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나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코멘트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별로 평가할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차원에서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뭐 문재인 씨 전에 뭐 이정희 그 통합진보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씨 또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노무현 씨 주진영 그 민주당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분 직함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씨 박근혜 씨 뭐 또 홍익표 의원은 귀태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좀 심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결국은 정치인이 예.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예. 그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 발언들로 인해서 실제 지지자들에게나 아니면 제3자층에 있는 분들에게 지지를 받는 거냐 그게 확장되고 있느냐 사실 네. 그렇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네. 자꾸 그러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원진 의원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300명 의원 중에 누구 하나 이렇게 방송에서 이름이라도 거론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라도 계속 이름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우리 정치가 진영 논리가 강화되면서 이런 강한 발언들을 하게 되면 일반 여론에서는 비판해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핵심 지지 세력들한테는 칭송을 받는 참 어이없는 결과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런 문제죠. 것들 아니겠어요? 핵심 지지층들은 나를 사랑할 거야. 네. 그것 때문에 그 의원들이 아마 이런 고의든 예. 아니든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